만약 지금 들은 이 말이 사실이면 내 인생 전체가 처음부터 잘못 짜인 각본이었다는 뜻인데요. 이지혁은 누군가에게 들은 단 한 문장 때문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흘려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묘하게 그 말이 귀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그의 손안에 들어온 느낌이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누군가는 모든 걸 잃게 될 거라는 예감까지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이지혁은 종합건축회사의 실력 있는 대리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요. 완벽주의적인 성향과 안정적인 업무 처리 덕분에 상사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그의 주변을 도는 이상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특히 박성재가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회사 안팎에서 묘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는 냉정하면서도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성격이었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감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이지혁에게는 친근하게 다가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감시하는 듯한 눈빛을 자주 드러냈습니다. 박성재가 어느 날 은근한 미소를 띠며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오는데 흥미롭지 않아요? 그 말은 인사치레 같았지만 뒤에 숨겨진 의도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 없이 지내는 듯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한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며칠 전부터 정순이의 행동이 어딘가 달라졌습니다. 지은호를 향한 미묘한 경계, 숨기려는 듯한 태도, 이유 없이 날카로운 말투까지. 그러던 어느 날 정순이의 휴대폰에 띄워진 알림 하나가 지은호의 눈에 우연히 들어왔습니다. 병원 예약 확인, 간 기능 정밀 검사. 지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왜? 정순이는 평소 건강한 편이었고 병원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정순이는 오래전부터 지울 수 없는 비밀을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지은호와 동생 지강호를 키워내며 살아왔는데 그 강인함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숨어 있었죠. 그녀는 두 아이만큼은 절대 같은 상처를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성희가 나타나면서 정순이는 그 감춰두었던 비밀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아내이자 박영나의 어머니로 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한 미소를 띠고 다녔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 중 하나에 지은호와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이지혁은 최근 박성재와 고성의 사이에서 오가는 기묘한 대화와 어딘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사 기밀이 담긴 서류 중 아주 오래된 문서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내용을 훑어본 이지혁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서의 이름과 날짜는 분명히 지금의 고성희와 연결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입양 조작, 보호자 변경, 위장 처리 같은 말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혹시... 그 순간 머릿속에서 그동안 자신이 느껴왔던 모든 조각이 묘하게 맞기 시작했습니다. 박영란은 미대생으로 부드럽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엄마 고성희의 행동이 점점 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물을 마시러 내려갔다 우연히 보게 된 장면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고성이가 누군가와 몰래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그동안 본 적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아이만 확실히 움직이면 돼요. 내가 처리하겠다니까요. 박영란은 숨을 죽인 채 문 뒤에서 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 누구 이야기야? 박영란은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하는 일은 늘 완벽했고 실수도 모순도 없는 줄 알았는데 혹시 엄마가 말한 그 아이가 자신이라는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은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고 있었지만 각자 짊어진 비밀과 불안 때문에 서로를 제대로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은호가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선배 요즘 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엄마가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무섭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지혁은 조금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요즘 이상한 걸 많이 보고 있어요. 그냥 느낌이 안 좋아요. 뭔가 우리 둘 다 큰일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은 끝맺지 못했지만 각자의 눈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알아야 하는 진실. 평소 반항적인 면이 있었던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정순이의 오래된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상자 안에는 낡은 서류와 편지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편지 한 장을 읽은 지강호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호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 것. 지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누나한테 이걸 왜 숨긴 거야? 고성이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뿐이야.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 계획 속 핵심 인물은 다름 아닌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가 출근하기 위해 카페 문을 열려던 순간 정순이가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정순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뜬 채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은호는 놀라며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정순이는 끝내 참았던 말들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혹시 성희 씨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은호야, 그러면 안 돼, 제발. 지은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그걸 어떡해. 정순이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 다시는 돌릴 수 없는 길로 가게 될까봐 엄마는 그게 제일 무서워. 한편 이지혁은 박성재의 비서로부터 은밀한 봉투를 하나 받았습니다. 비서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건 부사장님이 따로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지혁은 봉투를 열었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작된 가족관계 서류와 함께 지은호와 관련된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지혁은 이해할 수 없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지은호가 위험하다. 그날 밤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조용히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호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약속 장소로 향했는데요. 그 자리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박영라였습니다. 고성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두 사람 인생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마련한 거예요. 박영란은 불안해하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고성이는 마침내 폭탄 같은 진실을 내뱉었습니다. 편하게 말할게. 은호야, 너는 우리 가족이야. 지은호는 숨이 멎는 듯 했고 박영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고성이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호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와 얽혀 있었어. 지은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서.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모든 걸 끊어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지혁이 달려오며 고성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고성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어? 이지혁은 지은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호, 여기 있으면 안 돼. 지금 이사장님이 하려는 말 절대 들으면 안 된다고. 고성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알고 이런 짓을 하는 거니? 그러나 이지혁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면 이렇게 협박하듯 말하지 않겠죠. 그리고 지은호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지금 당장 설명할 건 많지 않지만 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큼은 확실해. 고성희는 차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녀는 가만히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내가 결국 선택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게 될 거야. 지은호는 겁에 질린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순이의 집 우편함에는 보낸 사람 이름이 없는 봉투 하나가 조용히 꽂혀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거기엔 단 한 장의 종이와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숨긴 진실은 이제 곧 모두에게 드러납니다. 정순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 집 안에서 지은호가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정순이는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사람의 인생이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익숙한 새벽 공기 속에서 지은호는 깨진 유리처럼 마음이 조각난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요. 방금 전까지 정순이의 손에 쥐어 있던 그 편지 한 장이 생각보다 훨씬 큰 파도를 몰고 온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숨긴 진실은 이제 곧 모두에게 드러납니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정순이는 마치 심장을 직접 쥐어뜯긴 사람처럼 주저앉아 울어버렸습니다. 지은호는 엄마를 부축하며 다급하게 물었지만 정순이는 고개만 세차게 저었죠. 은호야, 미안해. 아직은 말 못하겠다. 그 한마디에 지은호는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한편 같은 아침 슈울츠 회장실에 커다란 창가 앞에서 박성재는 새로 찍힌 명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사장 박성재. 글자 몇 개 바뀌었을 뿐인데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임명장 옆에는 박진석이 직접 써준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회사에 애착이 생겼다니 이제야 내 아들 같구나. 딱 한 줄. 그런데 그 한 줄이 성재의 가슴을 이상하게 뜨겁게 만들었는데요. 어릴 적부터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회장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어냈습니다. 부사장님, 오늘 AP 인수권 관련해서 고성의 이사장님이 다시 미팅 잡자고 하십니다. 비서의 말에 성재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AP 인수. 모든 게 순조롭게 끝난 줄 알았던 그 프로젝트가 왜 또다시 이슈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오늘 안으로 끝내죠. 성재는 짧게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지은호는 엄마를 진정시키고 방으로 들어간 뒤 몰래 거실 테이블을 살폈습니다. 아까 분명히 이 근처에 편지가 있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엄마, 그 편지 어디 갔어? 정순이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없어. 찢어버렸어. 2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더라. 지은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묻는다면 엄마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지난번에 열람했던 오래된 서류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지은호와 닿아 있는 가족관계 조작 기록, 그리고 고성의 이름이 찍힌 서류들. 혼자 끙끙 앓다 결국 믿고 의지하는 형 같은 선배, 조경수를 찾아갔습니다. 형,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조경수는 턱을 괴고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이지혁을 돌아봤습니다. 지혁아.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 무슨 사고 쳤냐? 지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고는 아니고요. 대신 이거 그냥 제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좀 큰일인 것 같아서요. 지혁이 조심스럽게 서류 복사본을 내밀자 조경수의 얼굴에서 농담 기운이 싹 사라졌습니다. 1장, 2장 넘겨보던 조경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야, 이건 장난이 아닌데. 넌 이런 거 어디서 본 거야? AP 인수 관련 자료 찾다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이름이 고성희 이사장님이랑 계속 연결돼 있어서요. 조경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혁아, 이건 회사 정치 싸움이랑도 얽혀 있을 수 있다. 괜히 잘못 건들면 너만 다칠 수도 있어.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형, 이 서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찝찝해서요. 조경수는 그런 지혁을 한참 바라보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우리 최소한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확인해보자. 단 한 가지 약속해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내가 먼저 빠져나오는 거다. 지혁은 웃으면서도 묵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형,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대신 지켜야 할 때도 된 것 같아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조경수는 이미 알고 있었죠. 화실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웹툰 플랫폼에서 온 메일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있었는데요. 박영나 작가님, 정식 연재를 제안드립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녀가 밤새 그림을 그리며 상상 속에서 살아온 이야기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휴대폰 통화 기록 맨 위에 떠있는 이름 하나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자꾸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이상훈 씨 가족이랑 식사 자리 잡았다. 말 길게 하지 말고 준비나 해. 영란은 붓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쯤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 그때 문이 열리며 이지환이 들어왔습니다. 또 엄마와 싸웠냐? 영란은 툭 하고 말했습니다. 싸우기도 귀찮아. 그냥 숨이 막힌다는 느낌?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오늘 내 꿈이 이뤄질 수도 있는 메일을 받았는데 그걸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또 그 언니라는 거. 이지환은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나야,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 우리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준 사람이 이상하게도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영나는 순간 울컥했지만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나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번엔 내가 선택해보려고. 그 말이 이후 일어날 큰 파동의 시작이 될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후 늦게 박성재는 본부장실로 향하다가 고성희의 목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날카롭지만 눌러 담은 어조의 통화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네, 교수님. 기증자 간 수치 다시 확인해 보셨죠? 유일한 적합자라면서요. 다른 대안은 없는 거죠? 박성재는 기증자라는 단어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기증자가 마음을 바꿨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교수님. 아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면서 그 말을 하세요? 아이, 기증자. 마음을 바꿨다.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부딪히며 이상한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고성이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다시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 아이 아니, 그 친구가 선택을 바꾸도록 만들 방법은 아직 있어요. 그 순간 박성재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원 상담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거래하는 이야기라는 거요. 문득 그의 머릿속에 며칠 전 복도에서 스치듯 본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은호. 엄마가 이상하게 눈여겨보던 그 카페 매니저. 그리고 AP 인수권 관련 파티에서 고성이가 유난히 따뜻하게 바라보던 그 여자. 성재는 귀를 떼지 못한 채 서 있다가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녁, 오래된 포장마차.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가운데 지은호와 지강호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 요즘 많이 힘들지? 지강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호는 소주잔을 만지작거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왜 너까지 그러냐? 나 멀쩡해. 눈 밑에만 좀 시커멓지. 농담을 던져봤지만 강호는 쉽게 웃지 않았습니다. 누나, 엄마 상 잡았어. 그 한마디에 지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상자? 응. 옛날 서류랑 편지 들어있던 거. 거기 은호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 것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었어. 지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어? 지강호는 소주를 한 모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너 데려올 때 얘기더라고.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누군가랑 약속한 것 같았어. 너한테 진실을 절대 말하지 말자는 약속. 지은호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엄마 친딸이 아니라는 소리야? 강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누나, 그런 뜻 아니야. 엄마가 누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냥 출발점이 조금 달랐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성이. 그녀가 했던 말들, 이상하게 따뜻했던 눈빛, 언제나 어딘가 아쉬움이 섞여 있던 표정까지.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나 그 집이랑 뭔가 얽혀 있는 걸까? 인천공항 입국장. 검은 캐리어를 끌며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우진. 고성희의 아들이자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온 유학생이었는데요. 우진은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일정 맞으면 이번 주 중에 들어와. 우리가 지금 많이 급한 상황이라 내 도움이 필요하다.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지만 우진은 쉽게 도움이라는 단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은 대부분 누군가에게 상처가 가는 날과 겹쳤다는 걸요. 이번엔 도대체 어떤 계획을 세운 거야? 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거야. 그의 시선 속에는 묘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는데요. 그 결심이 훗날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뒤흔들게 됩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정순이는 가게 뒷문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전혀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낮고 차분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이 씨 맞죠? 누구세요? 편지 잘 받으셨나요? 정순이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그런 짓을 해요? 상대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돌려주고 싶은 사람일 뿐이에요. 더 이상 누군가가 대신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지 않았으면 해서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그럴 거예요. 하지만 곧 지은호 씨가 스스로 묻게 될 겁니다. 나는 누구의 딸인가요? 라고요. 순이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 아이 상처 줄 생각이라면 당신 가만 안 둬요. 상대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죠. 다만 누구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지가 문제일 뿐. 그리고는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순이는 허공을 향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끊어진 통화음 뿐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지은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도망치지 말고 마주 서야 한다는 걸요. 그녀는 고성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사장님, 저 오늘 저녁에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은호야. 오늘은 내가 카페로 갈게. 손님들 빠지는 시간에 잠깐 얼굴 보자.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말투. 하지만 지은호는 그 속에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카페 문이 잠시 한가해졌을 때 고성희가 조용히 들어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호야. 지은호는 긴장된 얼굴로 그 앞에 앉았습니다. 이사장님, 전 돌려 말하는 거 싫어서요. 그냥 바로 여쭤볼게요. 고성희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래, 편하게 말해봐. 저 이사장님이랑 혹시 피가 이어져 있나요?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고성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테이블 위로 올렸습니다. 그 손등 위로 미세하게 떨림이 보였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디? 아무도요.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그리고 엄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제가 태어난 얘기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고성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조금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세상엔 알지 않는 게 더 나은 진실도 있어. 전 알고 싶어요. 고성희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딱 한 가지만 말해줄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깊게 얽혀 있다는 거. 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내 엄마, 그러니까 정순이 씨도 언젠가는 말할 거야. 그때까지는 나도 선을 지킬게. 은호는 답답함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사장님, 제 인생인데요. 왜 다들 저 빼고만 얘기해요? 성희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대가를 제대로 마주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번에는 고성희의 집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없음. 받는 사람 고성희. 그녀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는데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순이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고성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품에 안고 있는 아이, 정말 남에게 줄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존재였나요? 고성희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숨겨둔 과거가 조금씩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지혁과 조경수는 결국 병원까지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AP 인수와 연결된 재단, 그리고 고성이가 통화에서 언급했던 교수의 이름을 근거로 진짜 기증자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의무기록실 앞에서 조경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지혁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이거 계속할 거야? 지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뒤로는 못 가겠어요. 그들은 어렵게 담당 직원을 설득해 특정 환자의 장기 이식 대기 기록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서 이지혁은 자신이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기증 적합자 지은호. 정말로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컴퓨터 화면 한쪽에 작은 알림창이 떠올랐습니다. 기증자 정보 수정 요청 담당자 고성이. 수정 요청 날짜는 바로 어제. 내용은 기증자 변경이었습니다. 형, 이거 봐요. 지혁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그는 멀리서 모든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는데요. 화면에 떠 있는 지은호라는 이름과 고성이 이름이 함께 있는 걸 보는 순간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은호간 기증자. 고성이가 바꾸려 했다. 성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이미 저장된 번호 하나가 빛나고 있었는데요. 지은호.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또 다른 발신자가 화면을 차지해버렸습니다. 고성이.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성의 전화를 먼저 받았습니다. 성재야, 우리 가족끼리 먼저 얘기하자. 너 지금 어디 있니? 고성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절박한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 알고 싶어졌어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잘못한 건지. 그리고 통화가 끝난 뒤 멀리 건물 밖에서는 지은호가 병원 입구를 올려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린 것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알 수 없는 힘이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 같았죠. 문득 병원 자동문이 열리며 박성재가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기 속에서 얽히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충격적인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다음 에피소드를 이어갑니다.